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이든입니다. 오늘은요 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스포티지 R, 정확하게는 2013년 후반에 페이스리프트 된 더 뉴 스포티지 차량을 리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자, 딱 먼저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된 거지만서도 이게 거의 스포티지 R 차량 자체가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구형티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그러고 2014년식 더 뉴 스포티지고요. 이거는 이제 2.0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184마력에 41토크. 토크가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전면부를 딱 보시면 이게 바뀐 게 2013년 이전 거, 그거는 이게 그릴이 약간 이제 가로로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조금 더 구형티가 나는데, 얘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망그릴이라 그러나 요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훨씬 기존 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부분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특히 하얀색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돌고래 같은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 라이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개등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멍텅구리고 여기에 전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있거나 해도 되는데 뭔가 조금 디자인에 재미를 준 부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사실은 원래 스포티지는 여기까지가 진짜인데 여기다가는 뭘 붙여놨네요. 뭔진 몰라도 이게 붙여놔서 이것 때문에 더 디자인이 예뻐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은 235-518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타이어가 많이 달았네요. 그래갖고 휠 디자인도 일단 깔끔하고 이제 둥글둥글 하면서, 그리고 높이도 어느 정도 있어 주다 보니까 차가 진짜 이 속내에 비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2014년식 그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면발광이 이렇게 들어가 주기 때문에,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전구라서 조금 뭐랄까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면발광이 딱 생기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스포티지 R의 디자인의 완성을 했다, 정점을 찍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제일 큰 건 사실 외관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근데 큰 부분, 두 가지 바뀐 부분은 요 면발광 얘랑 앞에 그릴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일단 이런 소재들이 딱 그냥 준중형 급입니다. 이런 재질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해에 많이 노출되면 뭔가 조금 찐득찐득하고 조금 그런 재질이기는 해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 다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일단 아이고 더워. 일단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내부에 있는 밝기 조절해주는 스위치, 그리고 요거는 에코 모드, 액티브 에코 모드. 요거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쓰는 사람, 이런 거 에코 모드 쓴다고 해서 연비가 진짜 좋아진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이게 뭘까?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차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서 난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프라고 써 있는 건 이제 TCS, 평상시에는 그냥 자동으로 TCS가 걸려 있어서 자세를 유지를 해주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뭐 크게 건드릴 건 없고, 이 정도가 제일 주력 트림이지 않았었나 그 당시에 싶습니다. 저 핸들 리모컨 기본적으로 있고, 크루즈, 오토 크루즈는 있어요. 아이고 더워.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라도 안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SUV가 이게 높은 거지, 이 실내 공간이 막 드라마틱하게 넓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일반 승용차보다는 훨씬 높죠. 제가 또 중요한 게 뒷자리 레그룸을 또 굉장히 집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제 운전 포지션에 이렇게 딱 맞추고 그대로 뒷자리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반떼 K3 정도의 레그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으로는 난 더 좁은 것 같은데 K3 아반떼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 수준. 근데 그렇다고 막 넓고 굉장히 뭐 편하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은 수준. 뒤에 에어벤트도 있고 뭐 요즘 차들처럼 C가잭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폴딩은 당연히 SUV니까 SUV가 폴딩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칸 1단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2단계,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섬세하게 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네. 이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린 이 각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트렁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야. 그냥 이제 평범한 이 준중형 SUV의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거 준중형 SUV 어떤 그거의 기준이 되는 차기 때문에 이런 거 기준 삼을 때 스포티지나 투싼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SUV도.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그냥 무난하니 뭐 무난하다. 이 6대4 폴딩 6대4 폴딩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낮은 옵션에는 전체로 연결돼 갖고 그대로 접혔다가 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예를 들어 사람도 타고 긴 짐도 옮겨야 될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거 전체로 다 접히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예를 들어 사람 여기에 2명 타고 1명이나 2명이나 타고 여기에 짐 좀 큰 거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됐잖아요. 뭐 설명할 거 더 없죠 뭐.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봤고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행, 자 가시죠. 따라오시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에어컨. 자, 이제 주행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최소 SUV 알레르기 있다고. 약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미리 먼저 얘기를 해놓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SUV 알레르기가 살짝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이게 지금 딱 5년 정도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진동 소음이 많지는 않다. NVH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이게 뭐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이렇게 딱 정차 중인데 소리는 당연히 있지. 소리는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진동은 진짜 적다. 기아 이제 스포티지의 문제만이 아니고 SUV 자체가 일단 이 차고가 높다 보니까 뒤뚱거리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승용차에 이제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이 뒤뚱거리는 게 상당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불쾌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불쾌합니다, 일단. 근데 이런 뭐 롤링이나 아니면 이런 노즈 다이브 같은 경우는 SUV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고, SUV가 노즈 다이브가 없으면은 안심하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깔아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출력, 가속력 전혀 불편함 없어. 이 정도면, 이 정도 차를 움직이고 이렇게 거동하기에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살짝 과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출력은 부족함이 없다. 가끔 이제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디젤 차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디젤 차가
토크발이 좋고 출력이 좋고 해서 더 잘 나가갖고 이제 그런 토크발 그 밀어주는 어떤 그런 순간 가속력 그런 맛 때문에 디젤 차를 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게 디젤이라 그런 게 아니고 터보가 달려 있어서 어떤 그런 토크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솔린 차에도 터보가 달리면 디젤 터보보다 일부 구간 2000rpm인가 아무튼 그 일부 구간 잠깐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토크가 더 높아요. 가솔린 터보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디젤의 장점은 연비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진짜 잘 나가긴 잘 나가. 지금 진짜 잘 나가는데 너무 뒤뚱거려 지금 이거. 야, 이거 불안해서 뭐 어디 밟고 다니겠냐? 그리고 이제 이 차주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밀리고 아무튼 브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브레이크를 2P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포티지 차량을 이제 중고로 구입하실 분들은 이 브레이크를 바꿔 있는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브레이크 얘기가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이 스포티지에 대해 이 역사 속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거죠. 이 스포티지가 90년 초반인가 그 1세대 그 왜 그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올 법한 그런 비슷하게 생긴 차량 요렇게 생겼던 차량이 이제 스포티지의 시초란 말이죠. 이게 스포티지가 사실은 그 전까지 SUV라고 하면 그 전에는 약간 무쏘나 뭐 갤로퍼나 이렇게 그냥 딱 봐도 그 오프로드용으로 상남자의 차 어떤 그런 느낌의 SUV가 전부였다면 어떻게 보면 이 스포티지가 도시명 SUV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모노코크지만 1세대는 프레임 바디였고 그 당시에는 SUV 딱 하면은 공식이었어. SUV 하면 프레임 바디. 그 당시에는 진짜 SUV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타는 차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SUV 또 전성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왜 꼭 SUV 하면 꼭 그런 목적을 두고 꼭 타야 되냐. 그냥 일반 승용차 타는 사람들도 이런 거 높은 거 운전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타고 싶을 수 있잖아. 응? 하면서 처음으로 도시명 한마디로 무늬만 SUV인 거죠. 왜냐하면 1세대 스포티지는 4m 정도밖에 안 되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작았고 거의 뒷자리에는 거의 못할 정도로 작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스포티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SUV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서 스타트를 끊었다. 걔네 레토나 플랫폼으로 뭐 이렇게 약간 개량해갖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은 승용차 만드는 거보다 뭐 100원이 비싼데 파는 거는 200원을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훨씬 더 돈이 되는 모델인 거죠. SUV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소비자들의 SUV를 크게 진짜 짐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이 있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거죠. 맞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뭐 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사실. 진짜 막상 까보면. 근데 그거는 있기는 있어. 이 확실히 운전하기 편한 거는 이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운전하기 편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디 뭐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나 뭐 어디 뭐 병원이나 어떤 건물들 내려갈 때 이제 밑에 있는 차들이 안 보이거나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이런 거는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핸들은 MDPS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반 뭐 그 시대에 이렇게 나온 차량들의 이제 핸들이 쓰레기다라고 욕먹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비스 제품들. 이제 지금에야 뭐 32비트가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 당시에 2013년 14년 이 당시에는 별로였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아마 만도께 들어갔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괜찮다. 모비스 거랑 만도께 있는데 이거는 아마 만도께 들어간 걸 것 같아요. 그 당시 차량들 뭐 아반떼나 뭐 그랜저 뭐 HG만 봐도 HG보다 얘가 더 핸들 이질감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칭찬해 줄 만하다. 만도 거 MDPS가 아마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SUV, 이런 디젤 차들을 또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은 사실 연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뭐 스포티지가 유독 뭐 연비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2.0 디젤의 SUV다 하면 대충 고속 주행은 한 17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 그리고 시내에서만 주행하면은 뭐 8에서 10 사이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재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2.0 디젤이면 고속 한 16, 17 나오고, 시내 뭐 8에서 10 나오고, 뭐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주행을 한 2시간 반 정도 탔어요. 차를 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뭐냐, 지금 이게 5년 됐는데 뭐가 막 짱짱하게 고정이 안 돼 있고 살짝씩 이렇게 헐거워진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진동이 적은 가솔린 차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갈 거란 말이죠. 근데 디젤 차들은 이 앞뒤로 쏠리는 것도 심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롤링도 심하고, 진동 이 자체 공회전 때 자체에서도 아예 진동 심하다 보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가솔린 차보다 조금 이게 유격이 생기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를 거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SUV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면 오케이. 순전히 어떤 SUV의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현행 모델들도 SUV란 명목으로 그 윗급의 승용차 가격을 받아버리니까, 그럴 거면은 그 윗급의 승용차를 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은 거죠. 꼭 SUV가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SUV를 또 사야 되나 싶은 거고, 물론 취향은 존중합니다만, 그런 다른 승용차랑 뭐 다른 차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말고 그냥 이 딱 스포티지 R 이 차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렇게 흠잡을 곳은 많지 않은 차 같아요. 출력 넉넉하고, 뽑기긴 하겠지만 진동 소음 적고, 핸들도 이질감도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고, 이 시대에 비해서 디자인도 사실 저는 지금 스포티지 R이 나온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게 구형티 안 나고. 대신에 한번 SUV를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직접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중고차 매장이나 보통 이런 데서 하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운행이 안 되잖아요. 운행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일반 승용차 승차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봐요. 그냥 디자인 보고 차 뭐 유명한 차니까 그냥 딱 사갖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안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버리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타보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SUV를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타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SUV를 기존에도 계속 탔고 이 정도의 급을 많이 탔고 해보신 분들이라면 스포티지 R 차 자체는 나쁘지 않다, 잘 알아서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